은경님께서 지금까지 연기한 거의 모든 테이크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감독님 그때 그날 몇 씬에 몇 번 테이크 있잖아요. 감독님이 갑자기 넌지시 네. 은경 모든 테이크를 다 외우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감독님께 감독님 보니까 이동차가 없네요? 달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없어. 거든요. 무엇을 쓴다라는 행위를 저는 네.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절필을 했습니다. 약간은 무한 질문을 쭈뼛 거리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요? 엔딩 장면에서 그 발을 헛디디는 듯한 느낌이 그 장면은 연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네. 밭이요. 논밭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거기를 걸으래요. 15분 동안. 원래는 진짜 저기 언덕 너머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또 쓰시지도 않고 1분 쓰셨나? 뭐하러 그렇게 오래 찍었어요. 지금 감독님이 일본에 가 계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오래 내가 중간에 또 한 번 잠깐 빠져서 이러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었는데 네. 영화라는 게 영화를 만든다는 건 그치 이렇게 낭비하는 거지.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서 찍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가토크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게임 개발과 뮤직비디오 연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1월. 네, 마이크가 약간 끊겼는데 오늘 같이 GV 진행해 주실 멜트미러 감독님이시고요. 저는 여행가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시훈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여기 잘 안 나와요. 연결이 계속 끊겼다 됐다 해가지고. 마이크 좀 바꾸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연출자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 영화를 같은 관객 입장으로 감상을 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은경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은경 배우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좀 다뤄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영화 전체에 대한 인상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 작업자로서 제가 완성한 결과물들을 조금 다양한 간격을 두고서 감상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게 자발적으로 제가 간격을 두기도 하지만 또는 그런 상영의 자리에서 조금 간헐적으로 넓은 간격으로 제 작업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인상 속에서 되게 무뎌지는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의 시선 속에서 오히려 제가 작업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보통 이제 창작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관객에게 던져진 이후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되게 변주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은경 배우님이 여행과 나날을 처음 접했던 시기와 그리고 최근의 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시간의 간극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어떤 지점도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기술 시사라고 부르는 네. 스태프분들 이제 전체 출연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먼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이 영화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가 너무 좋다, 뭐 싫다 뭐 이런 말로는 좀 정의 내려지지 않는 뭔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지금까지 제가 좀 작업해왔던 또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하고는 또 다른 결의 작품이었고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와서 네. 미야케 감독님께서도 이제 영화 상영이 다 끝나고 계속 저한테 영화 어땠어? 계속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그 순간에는 제가 명확하게 어떠한 이제 소감을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제가 조금만 생각을 더 하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서 이제 곰곰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이 영화는 뭔가 새로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법에 맞게 다시금 새롭게 만든 고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뭔가 이 영화에 참여한 나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는 어떠한 하나의 체험이 되어줄 것만 같다라고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감상을 좀 남겼었고 네네. 또 뭐 이제 영화제 등등을 이제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하고 이제 영화를 좀 감상할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로카르노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부국제도 다녀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관객분들하고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었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웃어주시는 점이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캐릭터의 어떤 심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대놓고 뭔가 재밌게 연기를 해야지 웃겨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이 영화에서는 아예 하질 않았었고 네. 이 캐릭터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고 이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에 굉장히 빠져 있다가 이제 훌쩍 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네. 이제 그 심경에 저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벤조 역을 맡으신 스미 배우님과의 어떤 신 둘의 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다가 자연스럽게 좀 뭐 이렇게 흑흑하고 이렇게 좀 웃음을 조금 유발은 할 수 있었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관객분들께서 처음 두 사람이 대면했을 때부터 그 어떤 뭐랄까 분위기라든가 그 공기에 굉장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들었었고 뭔가 내가 바라보는 저는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캐릭터의 입장에서 많이 좀 바라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혀 이게 재밌는 영화다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근데 감독님께서 촬영을 이제 하시면서 너무 재밌지 않니? 이 영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사실 촬영할 때는 그 재밌다라는 것이 저는 그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실제로 또 그런 의미도 물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재밌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다양한 감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것을 조금 체감하게 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은경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도 연출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터져 나가는데 저도 사실 저만이 아는 그 웃음을 자꾸 현장에서 떠올리게 되고 말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넓은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라는 또 공감대를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4번 영화를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정말 많이 웃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 뭐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긴 한데 제가 느끼는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후에 미야케쇼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 점점 이제 컷의 배분이나 촬영의 방식은 정제되어 가고 동적인 움직임을 절제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컷의 리듬, 맞아요. 인물들의 리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역동적인 힘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물이 조금이라도 어떤 뭐랄까 웃음에 대한 레이어가 생기는 순간 굉장히 큰 웃음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데 특히 이번 여행과 나날은 저한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절반 이상은 좀 개그 영화로 느껴지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마침 그 벤조상이랑 얘기할 때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유머가 있는 이야기. 근데 또 그런 맥락이 또 되게 맞닿으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유머를 담고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그러면은 은경님이 느끼실 때 관객들이 절대 여기서 웃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장 많이 웃었던 구간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찾아와서 여관에 들어가고 네네. 그때 둘이 이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에서 그렇게 많이 웃으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네. 다음 것이 이제 벤조상이 코를 보는 장면인데 거기서는 웃음이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는 예상을 했었지만 네. 그 두 사람의 그 굉장히 썰렁한 대화에 네. 그냥 뭐 살풋 웃을 수는 있겠지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막 부국질 때 특히 더 많이 네네. 느꼈는데 정말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여기 불 저기 끄는데 저기 있으니까 불 끄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데서 많이들 이제 웃음을 터뜨리시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폭소를 터뜨리실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아서 가지고 네. 특히 그 부국제 때 상영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그 첫 번째 그 두 사람의 어떤 대화 씬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은 이 전반적인 어떤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 특히 겨울편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시종일관 계속 웃으시고 제 지인도 이 영화 코미디 영화 아니냐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실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치 영화라는 게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을 좀 남길 수 있고 네. 그치 보통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포스터만 봤을 때 이 영화가 뭔가 감히 네. 코미디 영화고 웃길 줄 모를 것 같다. 되게 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영화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출연한 저조차도 네. 그런 톤 앤 매너가 되지 않을까 미리 본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음. 라고 좀 뭐랄까 약간의 이제 영화를 보는 관점에 대한 어떤 충격을 좀 받게 되었었죠. 네. 네. 사실 저는 어디서 들을 거냐면요. 이제 해변의 서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각본가 이의 얼굴이 등장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영화에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정말 웃었어요. 네, 이제 이의 얼굴로 다시 어떤 전환점 맞이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평론가가 하는 말 그리고 또 그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석에 있는 인물들 비출 때 샷 사이즈나 그 관객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 순간순간이 계속 이 이를 더 고립시키는 네. 얼굴로서 몰아붙이고
또 그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어떤 종결점은 그 교수님, 그 평론가가 오은우마님이 홀록홀록하면서 이제 갑자기 급 사망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저도 지금 참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 네네.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잘 이제 지내시고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시는데 이래서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저도 사실 촬영할 때도 네네. 제 뒷모습이 이렇게 잡혔는데 사실은 이게 웃음을 참아야 돼.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인데 왜 뭐지? 이거 어떡하지? 막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네. 좀 의심을 아닌 의심을 하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너는 쉽게 받아들이는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아무튼 촬영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이게 웃긴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 그렇게 좀 촬영에 임했던 네. 네, 씬이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딱 쌍둥이가 나오는 그죠? 그 부분까지가 너무나 기가 막힌 네. 이제 개그의 그러니까 개그라는 유머의 감각을 알고 네. 계신가? 라고 그게 느꼈던 또 것 어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의 아이러니 반면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가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영화 여행과 나날을 얘기할 때는 이 원작 만화가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작 만화가인 시게 요시하루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게 요시하루 작가님이 한국에서는 번역된 작품의 수도 되게 적고 그리고 또 워낙 모호하고 난해한 어떤 스타일을 구사하는 작가여서 좀 뭐랄까 언급을 하기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영화의 다양한 대화의 자리에서 굉장히 짧게만 언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 아쉽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은 좀 이 치게 요시하루에 대한 좀 이야기를 근간에 두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찾아봤었는데 특히 이제 인경님이 그 일본의 미디어인 오보니치 인터뷰 배우의 말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번 작업을 계기로 치게 요시하루 접하게 되셨고 굉장히 진지하게 빠져드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작이 되는 해변의 서경 그리고 혼내라동의 벤상을 일단 접하셨다고 들었고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치게 작품들을 많이 접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작품들을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측계 선생님의 인터뷰를 네네. 좀 많이 읽었었고 촬영 전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많이 이제 알려졌다고 해야 될까? 이제 대표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나사식 네네. 마사시. 나사식도 한번 좀 읽어보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스게 선생님의 작품을 완전히 다 이제 파악했다기보다도 네. 다 접했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유명한 작품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작 그 두 원작에 조금 더 저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몇몇 개를 좀 찾아보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치게의 작품은 인간에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네. 그리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또 한편 궁금해지는 게 어떤 얼굴을 느끼셨던 걸까 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 얼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얼굴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게 어떤 저희 영화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는 다 설명하지 않는 그렇죠. 네.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갖고 있지만 네. 이게 과연 진짜일까? 라는 그렇죠. 네, 네.
이 지금 보여지는 것만이 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점인데요. 정말 인간의 그 내면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면모들이 있고 우린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쩌면 자기 자신도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츠게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좀 포착을 하시고 그걸 계속 생각해 오시고 작품으로 녹여낸 작품들이 많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네. 어떨 때는 좀 날카롭게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으로 그래서 이제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제 좀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인간의 심연이 느껴졌다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날카롭다는 의미가 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츠게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게 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항상 제게는 좀 생명을 다룬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작품에도 좀 적절하게 쓰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쓰기에는 뭐 밝은 이야기를 다루든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든 항상 제가 느낄 때 기본적으로는 안부에 대한 묘사, 특히 풍경을 다룰 때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질 만큼의 극단적인 대비를 많이 넣으시는데 뭔가 꿈에서 본 듯한 네. 이미지.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관 나날이 좀 정반대의 어떤 색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둠보다는 설경이 더 짙고 굉장히 희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 네. 그런 그 태도를 가지면서도 또 찌개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롭고 어두운 면모들을 되게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몇몇 인터뷰를 네. 이제 진행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작의 어떤 고유의 네. 츠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항상 그 고유의 어떤 틀은 잃지 않되 그 안에서 또 원작에서 또 더 나아간 이야기를 많이 이제 좀 구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미야케 쇼 감독님의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미야케 쇼 감독님이 츠게를 좀 체화하는 방식이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 보통 이제 원작을 가지고 각색을 하거나 창작을 이어가는 작업자들은 텍스트를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확장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미야케 쇼 감독님은 테이프넷 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만화를 자기가 트레이싱하면서 한 장 한 장 그려가면서 재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작업이 막힐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트레이싱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끼신 것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딱 계속 머무르게 되는 오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화에서는 그 오두막에 대한 이미지가 컷마다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작업자로서 어떤 이제 계속 어긋나는 어떤 지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뭐 오류라고 내가 정정해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약간 형식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완전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떤 츠게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또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경지의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것이
감독님이 또 그러한 형식으로 시계를 읽어내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은경님도 그런 이제 시계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질적인 겉과 겉의 연결이라든지 혹은 의도적인 어긋나게 만드는 지점 같은 것들 아니면은 약간 인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기력하고 허망함에 좀 스며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혹시 좀 영향을 받아서 현실의 캐릭터로 반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좀 영향을 아무래도 이제 호냐라동의 벤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을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그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일단은 40대의 중년 일본 남성이고 네. 그 캐릭터가 곧 트게 선생님의 어떤 본체 라고도 자전적인 이제 모습이라고도 이제 네. 생각이 드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직업이 이제 만화가였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살짝 터치를 했지만 인터뷰를 읽어본 부분들도 이제 그러한 이유였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근데 인터뷰를 이제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증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네. 증발하고 싶다. 이 세계에서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는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감독님하고 좀 그 인터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촬영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렇지만 자기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던 것 같다. 그 말에서 조금 저는 힌트를 얻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네. 원작의 어떤 톤앤 매너를 그래도 가지고는 가되 그것이 뭔가 전부가 되지 않고 뭔가 저의 어떤 자전적인 면모도 좀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뭔가 원작에 얽매여서 끌어내신다기보다는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의 고유의 것을 이제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네. 이제 끄집어내셔서 영화 안에 녹여내시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감독님 영화의 이제 네. 특징이고 연출 이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뭔가 분명 뭐 참고를 하고 읽어 나갔었던 건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분명 베이스 안에 있지만 그것을 뭐 계속해서 계속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그것을 토대로 이게 자전적인 것들도 좀 덧붙여서 네. 만들어 나갔던 캐릭터이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제 제가 은경님이랑 사전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듣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이제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든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는 제가 그 읽었던 인터뷰와 어떤 자료들에서 이야기쇼 감독님은 되게 집요할 정도로 이제 시계에 몰두를 하시고 어떤 레이어를 일단 획득하셨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또 반면에 현장에서 자신의 태도는 또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자유도를 주신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자신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누가 어떤 식의 해석을 가져오고 또 확증을 시키더라도 다 그 속에 같이 담아낼 수 있다는 좀 확신감으로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너무 이 영화에 잘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어떤 좋은 지점을 건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나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 가벼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사실 제가 또 다양한 인터뷰에서 너무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은경님께서 지금까지 연기한 거의 모든 테이크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 천재잖아요. 이번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최근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 거의 모든 자신의 커리어의 모든 컷들을 테이크를 기억하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정말인가요?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 이게 좀 과장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살짝 과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작업한 작품에서 촬영을 했었던 네. 그 씬의 몇 번 테이크 이 정도는 그 당시에는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계속 제 속에서 리마인드를 했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으면 네. 감독님 그때 그날 몇 씬에 몇 번 테이크 있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네. 그 테이크를 오케이 하셨지만 저는 뭐 첫 번째 테이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런 걸 이제 촬영했을 때 감독님하고 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니터링을 그냥 보통과 다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체크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넌지시 네. 은경 모든 테이크를 다 외우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번 여행 가는 날에. 예, 여행과 나는 이제 촬영하면서 촬영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쵸 뭐 그거 찍는 동안에는 외우고 있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독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간파하셨는지는 네. 그 이야기까지는 좀 제가 듣지를 못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을 그냥 제가 딱히 몇 번 테이크 이게 좋았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딱히 그렇게 촬영했을 때 그렇게 작업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이번 작품에서 좀 집요하게 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좀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촬영을 좀 했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집요함을 좀 덜어냈었는데 감독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그 감독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예리하신 그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세상 그런 이제 어떤 측면들을 간파하신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약간 이거는 선물적인 질문이지만 그래서 이제 은경님이 얘기하셨던 좋은 네. 어떤 자신의 연기가 네. 실제로 영화에서는 반영이 많이 되었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 이 자리에 또 어제 GV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트나인 GV에서 삭제된 시퀀스들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시퀀스들이 다 들어가면 배우의 욕심에서는 너무 기쁘죠. 하지만 어떤 영화의 전체적인 톤의 매너와 감독님의 의도가 그게 좀 맞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것들이 좀 잘려져 나가도 사실은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장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코미컬한 장면들이 좀 있었고 특히 어떤 무성 영화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이렇게 특화가 되었던 씬들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SNS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좀 재현도 해드리고 네 이제 그 좀 대표적인 씬 중 하나가 이제 스트미 배우님하고 잉어를 훔치러 갔을 때 그 집에 이제 딱 방도했을 때 원래 그 집에 이제 훔쳐보는 시퀀스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약간 흑사 채플린의 이제 키즈 같은 장면이 살짝 연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조금 더 유머러스한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걸 자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마지막 엔딩 씬에 뚜벅뚜벅 눈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도 사실은
원래는 오밋이 된 아, 씬이었었는데 네네네. 제가 촬영 전에 감독님께 음. 이 장면은 그래도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다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이 장면이 없었으면 안 됐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것도 아, 있었고 네네네.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덧붙이고 이제 빼나가면서 완성된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뭐랄까, 그 여인과 나날을 반복해서 감상할수록 좀 어떤 되게 좋은 기운이 스며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영화 내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한 4번 정도 감상을 하면서 계속 균일하게 느끼는 감각이 컷이 굉장히 탁월하고 균형감이 좋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추격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카메라가 원래 놓여져 있어야 할 곳에 계속 놓여져 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단순히 촬영이 잘 되었다, 샷 사이즈가 좋다, 앵글이 훌륭하다, 감각적이다 이런 느낌이랑은 되게 달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감각이 대체 뭘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좀 내린 결론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조업이라기보다는 기운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의 그런 오호를 넘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운이 여기에 존재하고 그게 관객을 계속 이끌어간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또 마침 영화 내부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신들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약간 그 번역이 좀 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독님의 인터뷰에 조금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또 그런 이제 대사를 통해서 본인의 카메라를 놓는 위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고 네. 반영했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운을 은경님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기운을 만들어내는 현장에서 스태프로서 또 그리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배우로서 이런 연출자의 판단을 따라가는 경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영화는 독특하게도 픽스가 많죠. 네,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네,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장비도 없었어요. 아예 네. 달리도 안 가요. 달리도 아예 없었던 오로지 픽스로만 고정된. 그래서 하루는 감독님께 감독님 보니까 이동차가 없네요? 달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없어. 이번 영화에서는 쓰지 않을 거야. 와. 그 정도로 네. 단호하셨을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픽스로만 촬영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 없는 영화는 적어도 제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는 여행과 나날이 처음인 그쵸. 거고, 맞아요. 근데 뭐 촬영하기 전에도 대본에서의 단계서부터 어떤 예감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촬영을 점점 하면서 느껴졌었던 건 내가 뭔가 하나의 이 영화 안에서 뭐랄까 어떤 미장센으로서 네. 존재해야 되는 그 영화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존재해야 될 필요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 그쵸. 네, 그리고 이 각본가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저는 뭔가 이 캐릭터의 어떤 개성과 어떤 성격적인 면모를 막 드러낸다기보다도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같이 뭔가 느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백을 좀 많이 중시했었고 네. 영화를 촬영하면서 점점 뭔가 많이 비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은경님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의 말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배우로서의 태도,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이 기운이라는 것이 다양한 언어로 묘사가 되거든요.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여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기라는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은경님 어머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진심과 열량이라는 아, 표현으로 네, 네, 이제 네. 근데 또 열량이라는 게 일본에서만 쓰는 표현이라면서요. 예, 네츠료라는 네. 이제 발음을 말씀드린 네츠료고 그게 이제 한자로 이제 그냥 표기를 하면 열량인데 네. 굉장히 일본 자주 이제 일본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약간 되게 포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네. 열정적인 음, 열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 중 하나이고 그래서 네. 저도 좀 자주 이제 일본에서 인터뷰를 이제 할 때 좀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건 어머님이 직접 해주신 말은 열정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거. 열정과 진심. 진심. 네. 엄청 그 멋진 멘트를 기범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공동의 창작에서의 어떤 그 태도로도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영화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행사를 거치시면서는 또 최근에는 또 아,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어떤 지구의 분위기.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관객분들을 보는 느낌에서 아, 비롯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GV를 생각하면 긴장을 많이 떠올리긴 했어요. 아, 네. 긴장이 되고 잘 내가 좀 유려하고 현학적인 이야기로 이 제가 맡은 역할과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곤 했었는데 네. 물론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미야케 감독님께서 무엇보다 이 GV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네. 엄청 열정적으로. 정말 하신다. GV를 네.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하나 관객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서 감독님을 따라서 같이 이게 GV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구나. 아, 그렇죠. 또 내가 설명하고 긴장감 있게 막 이렇게 매번 해와서 뭐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만을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어떤 영화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하나의 소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그 이후로는 좀 더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네네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조금 뭐 전문가 제가 어떤 평론가나 이런 또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조금이나마 조금 서툴더라도 이제 영화의 좀 주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서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정말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니까 요새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을 좀 찾아뵙고 영화를 좀 더 알리고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무엇보다 기쁜 순간이고 참 많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일본의 인터뷰에서도 자주 썼던 그런 어떤 열정, 영화에 대한 열정을 항상 매번 느끼기도 하고 오늘도 변하지 않게 느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이런 매니 감독님과 저의 어떤 영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항상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박수를 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또 GB의 꽃은 역시 관객과 소통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의 어떤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요. 또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그 여행이 어떻게 기억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각본가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연기를 하면서 어떤 여행으로 기억에 남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경험한,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순간에는 막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좀 모호하게 다가올 때도 사실은 그쵸. 더 많거든요. 네, 훨씬 많죠. 뭐 어떤 영화를 하나를 감상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에 따라서 뭔가 선명하게 나한테 확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이라는 어떤 표현이 그런 순간에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떤 경험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되고, 저희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어떤 테마 안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 각본가이가 네. 설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좀 더 확연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나레이션도 어쩌면 그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네. 어느 날 그 후에 썼던 어떤 일기 같은 네, 네, 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요거랑 약간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신경 배우님은 각본가가 되시면 어떤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각본가가 되면요? 실제로 각본가가 돼버렸을 때? 무엇을 쓴다라는 행위를 저는 네. 사실 10대 이후로 이어가고 있질 않아서 네. 왜냐하면 또 이거 GV에서도 좀 종종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절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릴 때는 제가 시를 참 좋아해서 네. 지금도 너무 좋아하지만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노트에다가 시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심상과 어떤 감정들을 적어내려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것을 들춰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이거는 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책을 북북 찍고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무언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엄두도 안 나고 굉장히 좀 한마디로 오글거린다고 하죠. 나 자신을 수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 좀 여행관 하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각본가 역을 맡게 되었고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쨌든 예기치 않게 이 각본가이가 표현을 해요.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저는 참 재능이 없는 사람 같아요라고 좀 피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이 캐릭터도 자기 자신은 미처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캐릭터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이 캐릭터에 제가 참 공감을 하면서도 좀 더 나아간 인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쓸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영화를 찍고 난 이후로 최근에 좀 다시금 뭐랄까 추천사 같은 걸 조금씩 쓰게 됐거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선의 시인의 모텔과 나방이라는 이제 새로운 새 시집이 나왔는데 선뜻 저에게 부탁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고민을 좀 했지만 좀 팬심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작가님에 대한 팬심을 그 추천사를 통해서 좀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유선의 시인의 이 시가 더 많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 추천사도 작성했는데, 그게 참 이 영화가 많이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쓰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에는 마냥 뭔가 쓰는 게 부끄럽고 내 자신이 많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잘 쓰지 못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일관을 했었는데, 진심을 전하는 어떤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편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기라는 것도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역할에 이제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서도 더 드러내는 면도 있잖아요. 자신을 더 드러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순간들이 또 있죠. 그리고 근데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어차피 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제가 연기해야 할 캐릭터가 네. 있고, 그 캐릭터가 온전히 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애가 묻어 있는 거죠. 살짝씩. 어느 한 부분들은 어떤 한 신에서는 네. 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조금 묻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저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글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게 어떤 소설이 되었던 에세이가 되었던 시가 되었던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안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이제 제 생각에서는 솔직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도 결국은 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좀 결코 다르면서도 많이 다르지만 이게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촬영을 하면서도 느껴졌던 부분이 좀 있어요. 진심으로 알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약간은 유한 질문을 해볼게요. 쭈뼛거리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요?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체험하기에 그 어색한 몸짓과 얼굴들이 너무 핵심적인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GV도 이렇게 능숙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쭈뼛쭈뼛 연기를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자체가 좀 쭈뼛쭈뼛하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의 다른 어떤 얼굴 중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여기 안에서는 진땀 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쭈뼛쭈뼛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연기를 잘 한다. 이게 또 잘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저의 실질적인 모습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도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찍었던 영화가 있거든요. 걷기왕이라고. 네, 걷기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뭔가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30대에 제가 많이 투영이 되는 게 이제 이번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쭈뼛쭈뼛하고 좀 어색한 몸짓 이런 연기들은 제 자신 좀 많이 투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연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떤 연기로 또 봐주셔서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좀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특히 그 GV 씬에서 이제 쭈뼛쭈뼛대고 그런 연기들은 조금 저도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좀 살려서 연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또 그 쭈뼛쭈뼛이라는 그 말이 어찌 보면은 엔딩 장면에서 그 그죠. 발을 헛디디는 듯한 느낌이. 그 장면은 연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네. 밭이요. 논밭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거기를 걸으래요. 15분 동안. 15분 동안 저보고 걸으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러고 별 생각 없이 걸었는데 발이 푹푹 빠져요. 어떻게 그냥 찍고 했는데 정말로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걸으라고 네, 네. 하셔가지고 원래는 진짜 저기 언덕 너머까지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 또 쓰시지도 않고 1분 쓰셨나? 뭐하러 그렇게 오래 찍었어요. 지금 감독님이 일본에 가 계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오래 내가 중간에 또 한 번 잠깐 빠져서 딱 이러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뭐랄까 타르코프스키 영화 같이 긴 롱테이크로 약간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시려나? 내가 막 맞아. 탑다시 가는 걸 이렇게 정말 지구력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2분 나오고 끝나가지고 그래, 영화라는 게 영화를 만든다라는 건 그치 이렇게 낭비하는 거지. 낭비하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서 찍는 거지. 그러면서 또 완성된 장면을 보면서 촬영했을 때는 굉장히 막 깔깔 웃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이랬거든요. 감독님이 막 스윙 재즈 틀고 얘 너무 웃기지 않냐 이러면서 되게 진짜 채플린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성 영화 같아 이러고 되게 즐거워했었는데 완성된 영화에서의 이 장면은 또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이 감탄을 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영화라는 거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고 그렇죠. 네. 그 지점을 좀 이번 영화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체감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짧게 타르코프스키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온 생각이 이거 완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야키쇼 감독님의 어떤 절제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왜 좋을까를 항상 좀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 이제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좌절감에 빠져있는 주인공이 싸웠던 상대를 일단 마주하고 네.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상대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맞아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딱 담백한. 맞아요. 근데 그 지점이 굉장히 세련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더 어떤 여지를 욕심낼 수 있는데 거기서 절대 욕심 안 내죠. 끊어버린다는 그 감각이 저는 좀 놀라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컷도 좀 그런 맥락에서 느껴졌었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쇼 감독님이 차세대 거장의 어떤 위치에서 또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의 어떤 표현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재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압축시킨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 질문들도 가소하지 못했지만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볍지만 또 핵심을 다룰 수 있는 얘기들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마지막 멘트 하나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선생님부터. 네네. 사실 저는 참 뭐랄까 운이 좋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뭐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는 어떤 그 구성원들의 총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의 운뿐만 아니라 모두의 총합의 운이 맞닿았을 때 좋은 작업이 되고 그것이 불행에 그렇게 잠깐 빠져떨어도 결국은 좋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지비가 저한테는 좀 그런 연출의 감각에 좀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성 배우님이 진짜 워낙 너무 성실하게 또 어떤 제가 드린 사전 질문에 대해서 또 너무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영화를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여기 앉아있던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평소에도 감독님의 어떤 작업 방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감독님 작업물들을 너무 항상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팬 중 한 명이었었고 언젠가 또 감독님하고 어떤 영화 이야기나 이제 그런 영상물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이제 감독님하고 언젠가는 한번 또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행가 나나를 누구보다 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분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주말 또 일요일에 여행가 나나에 대해서 감독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GV 가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보통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나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꽉 자리를 이렇게 끝까지 좀 자리해 주셔서 일단 제가 너무 더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체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